군서 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진나라는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사상 통제했다. 자, 당시의 권력자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그러니까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이사라는 사람이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다? 역사 지식? 전통만 따지는 그냥 헛소리잖아. 학문은 논란만 일으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역사 지식도 중요하지 않아, 학문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 이 전국시대가 끝난 후다 지금 전국시대에서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며 이런 식으로 했던 이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됐대. 그러니까 이 학문의 흡수 과정 있죠? 이런 게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사에 의해서. 문제 없죠?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은 시대가 또 바뀝니다. 한 초기의 사상가들의 과제는요, 진이 왜 망했나, 그리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 그러니까 이 과정에 역사와 학문 개무시한 게 무조건 옳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힘에 의한 지배, 사상 통제하는 거잖아. 이해갔죠? 이런 거를 숭상하던 당시의 그 태도를 이겨내야죠. 그런 과제에서 이 한 초기에서 대표적 사상가는 누구였다? 육가였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이때 나왔던 비문학 중에서는 독서론 다음으로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요, 순자를 계승했어. 아까 순자는 뭐였어? 다른 학문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게 순자의 포인트였습니다. 성악서이죠, 순자는? 하여튼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육가는요, 고조의 치국 개책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뭘 썼어요? 신어라는 거를 저술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쓴 게 뭐다? 신어였다. 자,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진의 단명 원인, 진이 왜 망했는지를 뭐로 했대요? 가혹한 형벌의 남용, 힘에 의한 통치죠. 법률에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함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진의 사상 통제 아까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낳은 폐해를 거론하면서 한 고조에게, 고조가 이때 왕이겠죠.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대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뭐랑 다른 거예요? 당연히 진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문제 없죠? 자,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뭐야?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다. 그러니까 그한테는요, 지식의 핵심이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되는 역사 지식이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라는 통물, 그리고 역사 변화 과정에 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 통변,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를 관통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거였는데,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게 통물이고요, 역사 변화를 보면서 상황에 맞춰 해야지 기존의 걸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이게 통변.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통용되는 개념이 얘고, 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정치에 드러납니다. 얘가 정치에 드러나면은 인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다고 얘가 힘을 부정했냐? 아니야. 권력은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왕도 정치가 뭔지 알죠? 잘 몰라도 괜찮아요. 도덕적인 정치라고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정치를 제안하면서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다. 지웁니다. 다음. 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서 육가는 얘기합니다.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교의 범위 벗어나면 안 돼. 이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했어. 여기서 벗어나지 마. 하지만 타 사상을 수용을 해야 돼. 마치 순자처럼 진 때 약해졌던 거를 얘가 부활시켰다고 보면 돼요. 예와 질서를 중시하면서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가의 무위, 법과의 권세, 이런 것들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됐어요? 유교가 베이스긴 하지만 도가의 무위, 법가의 권세가 다 합쳐졌다는 겁니다. 이 무위는 얘의 입장에서는 형벌은 가볍게, 군주는 수양을 해라. 그래서 얘가
평온한 통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권세는요, 현명한 신하를 써라. 그래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약간 트레디셔널한 도가의 무위, 법과의 건세의 개념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변형해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유가의 사상은요, 과도한 융통성으로, 너무 과도한 융통성이 문제가 됐대. 이것저것 다 봐주니까. 됐어요? 그래서 사상적 정체성. 그래서 네가 유교가 맞아? 이런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서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리고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니까 좀 더 학문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나왔어요. 아까 뭐 있었어? 그 위에서 뭐 통변이 있었고요. 또 뭐 있었어? 통물인가요? 뭐죠? 통변이 나왔고요. 걔네들을 정치에 결합해서 인해로 끌고 오는 유교적 베이스를 하되, 그러니까 도가와 불교의 어떤 입장도 짬뽕해가지고 수용했다. 이게 바로 가의 내용이었고요. 나를 볼게요. 나는 완전 다른 얘기로 빠지죠.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이 중요해집니다.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이 중요해지는데, 이거는 고려 멸망의 필연성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고려는 어차피 망했을 거야. 그리고 조선 건국은 정당했을 거야를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응? 아니죠. 어떤 당위성이 좀 큰 거죠. 당위성. 편찬자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 달라, 조선이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조선의 뛰어남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 성계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됐던 자료를 모아서요, 고려에 대한 역사서를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로 갑니다. 태종은요,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라는 주장과 끊고,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태조 때 만든 게 문제가 있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태종이 다시 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려 때 쓰던 용어 그대로 써야지 라는 말과 뭐예요?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서 고쳐 쓰자라는 주장이 대치합니다. 그러면서 세종대까지도 그게 완성이 못 되고 지속이 돼요. 이렇게 원래 역사서는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세종대까지도 아주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못하고요.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문종대에 이르러서 고려사 편찬이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요, 역시 갓세종 다시 나오죠. 이 사람은요,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집현전 학자들과 경연, 토크토크 하면서 이 이해를 쌓아갔다라는 겁니다.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 뭐와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쌓아갔다. 그러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딥하게 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역사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역사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역사서를 완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과정 속에서 세종은 경연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의 확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을 씁니다. 쓰는 게 아니고 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집현작자들은요,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주자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딴 타임에도 배웠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보통은 이제 중국 베이스가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런 역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치 통합 강목에 따라서 역대 국가를 정통적 국가, 비정통적 국가라고 구분했지만, 이런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이 강목체, 이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 운명적으로 망하고 운명적으로 국가가 생긴다. 라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 외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각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종과 이 집현전 학자들 다 같이 이거를 쓰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주자학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되 형식은 따르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문제 풀 때 발목 잡힐 내용은 없어요. 됐어요? 이해 갔어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야. 뭔가 구성이 체계적이지도 않아. 그냥 책에 한 페이지 정도 뽑아온 것 같아. 되죠? 자, 이런 편찬 왜 이렇게 만들었냐?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서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게 국조 부분이래요. 이게 뭔데?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요,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면서 불교 사상 잘못된 것 잡아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이스가 유교적 시각으로 돼요. 여기도 다시. 그러니까 불교 사상 잘못됐어. 이런 거 잡아내고. 그래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 일로 가야 돼. 이걸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거 맨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작성하라고 했던 이방원이 그것 때문에 다시 만들려고 했던 거랑 좀 다르죠?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이 있어. 하지만 정당화하는 데는 불충분해. 그래가지고 역사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선 왕조가 대단한 거야. 이성계도 이성계인데 조선 왕조 자체가 완전 대단한 거야. 용비어 청가를 쓰게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냥 내가 쭉 읽어준 것밖에 안 되네요. 뭔가 분석하고 해석해줄 내용이 없어서.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